여러분은 두부라는 음식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얗고 부드럽고 밥상 위 어디에 올려놔도 어울리는 식재료. 국에도, 찌개에도, 반찬에도, 심지어 디저트에도 활용되는 만능 재료. 두부는 그만큼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부가 언제부터 우리 밥상 위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두부의 기원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전 한나라 시절 왕실의 음식으로 처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콩을 불리고 갈아 끓여낸 뒤 응고제를 넣어 굳힌 것이 바로 두부의 시작이었죠. 당시에는 귀족과 고위 관리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민들에게도 퍼져나갔고 불교가 전파되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들에게 두부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소중한 식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두부가 전해진 것은 고려 말 혹은 조선 초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도 두부는 흔치 않은 음식이었고 양반가나 사찰에서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맑은 국물에 하얗게 떠 있는 두부는 청렴과 단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지금은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부는 단순히 맛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두부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체력이 보강되며 병이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옛 문헌에도 콩의 정수를 모아 만든 식품이라며 두부를 찬양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학자들은 두부를 백성의 보약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두부는 건강식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갑상선 환자는 두부를 먹으면 안 된다. 신장에 무리를 준다.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했죠. 누구는 매일 먹으라 하고 누구는 절대 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두부가 약인지 독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사연연구소에서는 바로 이 두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특히 사연자분처럼 매일 두부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과연 두부는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 언제, 어떻게 먹어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두부가 독이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분은 갱년기 증상 때문에 두부를 거의 매일 드시는데요. 최근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두부가 신장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지인은 두부가 오히려 뼈와 혈관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 더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두부는 분명히 좋은 식품이지만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약,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먼저 두부가 가진 기적 같은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와 두부와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또 반대로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두부를 자주 먹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권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꿔줄 중요한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사연 연구소, 저는 정 소장입니다. 1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두부는 그저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이 아니라 콩 단백질을 농축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두부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단백질 보고.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단백질입니다.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문제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50대 이후부터는 의도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두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뼈 건강하면 우유나 멸치를 떠올리는데 두부 역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석회-응고법으로 만든 전통 두부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칼슘이 평균 150에서 20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뼈를 구성하는 주 원소로 여성분들이 폐경 후 뼈 손실이 심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효능, 갱년기 여성의 천연 호르몬 보충제.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립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해 부족한 호르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이 두부를 즐겨 먹으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나 갑작스러운 땀, 우울감 등이 줄어듭니다. 이소플라본은 단순히 호르몬 보충에 그치지 않고 뼈의 칼슘 손실도 막아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 여성들의 폐경 후 골다공증 발병률이 서양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어릴 적부터 두부와 콩 음식을 자주 섭취한 습관이 꼽힙니다. 이처럼 두부는 갱년기 여성에게 그야말로 천연보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효능,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착한 지방. 두부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리놀레산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에 기름때처럼 끼는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셈이죠. 또한 두부에 함유된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고혈압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덕분에 두부를 자주 먹는 분들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두부를 함께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로 인한 혈관 부담을 두부가 상당 부분 중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효능, 소화와 면역, 장 건강까지 챙기는 두부. 많은 분들이 두부를 먹으면 속이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두부가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노인이나 회복기 환자에게 두부죽, 두부탕은 최고의 영양식으로 권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함께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기 덜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매일 발생하는 암세포를 막아내는 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두부는 나트륨이 적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두부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 두부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습니다. 100g에 불과 80kcal 내외로 같은 양의 고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육은 지키고 싶을 때 두부만큼 좋은 선택이 드뭅니다. 게다가 두부 속 레시틴 성분은 지방 분해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레시틴이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알코올 대사를 돕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의 효능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고단백 칼슘 식품, 갱년기 여성에게 천연 호르몬 보충제,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착한 지방과 펩타이드, 소화와 면역을 돕는 부드러운 단백질과 장 건강 효과, 체중 관리와 간 건강에 좋은 저칼로리 레시틴. 이쯤 들으니 매일 두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다고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 2부에서는 두부가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장, 갑상선, 술과 함께 먹는 문제까지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여러분, 앞에서 두부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봤습니다. 근육과 뼈, 혈관, 갱년기 건강, 면역력까지 두루 챙겨주는 슈퍼푸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100%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재료라 해도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두부의 그늘진 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신장이 약한 사람. 두부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칼륨이 소변을 통해 배설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신경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거나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장은 칼륨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속에 쌓입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죠. 고칼륨 혈증은 처음엔 피곤함, 손발 저림, 근육 무력감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치가 더 올라가면 부정맥,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들에게는 두부도 과식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두부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부도 결국 콩으로 만든 식품이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두부를 먹는다고 갑상선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환자라면 과도한 두부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두부와 약 복용 간격을 충분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고이트로겐 성분이 약효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이 약한 분이라면 매일 두부를 드시더라도 소량으로 제한하거나 다른 단백질원과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주의, 가공 두부와 방부제. 전통 방식으로 간 만든 두부는 영양적으로 탁월합니다. 하지만 대량 유통을 위해 제조되는 일부 두부에는 보존제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안식향 산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같은 방부제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들 첨가물은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건강식으로 믿고 하루에 두세 모씩 과다 섭취한다면 체내에 화학물질이 누적될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면역 교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산 콩으로 만든 신선한 두부를 고르고 포장 두부는 개봉 후 가급적 하루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두부와 함께 먹을 때 궁합이 맞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두부와 시금치. 두부와 시금치는 흔히 무쳐 먹는 조합이죠. 하지만 시금치 속 수산옥살산과 두부 속 칼슘이 만나면 수산칼슘으로 변합니다. 수산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고 쌓이면 신장 결석 여로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들이 이 조합을 자주 섭취하면 결석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두부와 시금치를 꼭 같이 먹고 싶다면
시금치를 충분히 데쳐 수산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두부와 꿀. 옛 한의서에는 두부와 꿀은 함께 먹지 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는 큰 위험성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소화장애를 일으킨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체질에 따라 두부와 꿀 조합을 먹은 뒤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부가 성질이 차고 꿀이 따뜻한 성질을 띠다 보니 체질이 맞지 않으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두부는 반찬으로, 꿀은 차나 디저트로 따로 즐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두부와 소주.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조합이 바로 두부김치와 소주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은 단백질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즉,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간에서 처리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결국 숙취가 심해지고 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술안주로는 두부보다는 채소, 해산물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부김치는 술보다는 밥반찬으로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두부와 칼슘 보충제 과다 복용. 두부 자체가 칼슘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칼슘 보충제까지 과다하게 먹으면 고칼슘혈증 위험이 생깁니다. 이는 신장결석뿐 아니라 혈관석회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자주 드신다면 칼슘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 후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주의, 알레르기와 체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콩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중에는 두부를 먹고 두드러기, 구토,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콩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속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두부를 많이 먹으면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조리할 때는 데치거나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두부가 독이 되는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은 칼륨 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는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 가공 두부와 방부제는 과잉 섭취 시 문제를 일으킨다. 시금치, 꿀, 술, 칼슘 보충제와의 조합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콩 알레르기와 체질적 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는 두부의 빛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림자를 본 셈입니다. 그렇다고 두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면 여전히 두부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바로 다음 3부에서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 즉 두부를 보약으로 만드는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두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3부. 여러분, 앞에서 두부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셨습니다. 좋은 효능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될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오늘은 두부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합, 두부와 깻잎, 항암 항산화의 황금조합. 깻잎은 예로부터 한국 밥상에서 두부와 자주 만났습니다. 두부조림에 깻잎을 곁들이거나 두부부침을 깻잎에 싸 먹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루테올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여기에 두부 속 이소플라본과 레시틴이 더해지면 호르몬 균형 회복, 지방 대사 개선, 뼈 건강 강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두부와 깻잎을 함께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중화해주고
두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채워 과식도 막아줍니다. 조리 팁. 두부를 살짝 부쳐 간장 양념에 졸인 뒤 위에 깻잎을 얹어 먹으면 항산화 효과 극대화. 샐러드처럼 생깻잎에 두부와 토마토를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궁합. 두부와 버섯, 뼈와 면역의 든든한 파트너. 두부찌개나 전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는 낮지만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즉, 두부 속 칼슘과 버섯 속 비타민 D가 만나면 뼈 건강을 2배로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NK 세포자 연살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두부와 버섯의 조합은 소화가 잘 되고 기름기가 적어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식단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과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중년 여성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조리 팁.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를 듬뿍 넣은 두부버섯 전골은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 버섯을 얇게 썰어 두부와 함께 구워내면 고기 못지않은 식감과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 두부와 해조류, 미네랄 밸런스의 완성.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두부에는 단백질과 칼슘은 많지만 요오드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미네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먹는 습관은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출산 후 산모에게 미역국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미네랄 보충인데 여기에 두부까지 넣으면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죠. 또한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은 체내의 중금속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의 간 해독 효과와 함께 작용해 간과 신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조리 팁. 두부와 미역을 함께 넣은 미역두부국은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 다시마에 두부를 말아 찐 후 간장 소스를 곁들이면 고급 요리로 변신. 보너스 궁합. 두부와 마늘. 세 가지 대표 궁합에 더해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암 물질로 두부 단백질과 만나면 간 기능 회복,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두부 마늘 볶음은 간단하면서도 항산화, 항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와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궁합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깻잎, 항산화, 항암,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발암물질 억제. 버섯,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으로 뼈와 면역 강화. 해조류, 미네랄 보충, 간신장 해독 효과 상승. 보너스로 마늘까지, 혈액순환, 항암 시너지. 이 네 가지 식품은 두부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앞서 2부에서 소개한 시금치, 꿀, 술 같은 나쁜 궁합과는 정반대죠. 음식의 세계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궁합 음식을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서 두부를 조리할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깻잎, 버섯, 해조류를 적극적으로 곁들이시길 권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두부를 어떻게 식단에 녹여내면 좋은지, 즉 하루 루틴과 구체적 식단 구성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두부를 활용해야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길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4부. 앞에서 두부의 효능과 주의점, 그리고 최고의 궁합 음식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부를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4부에서는 두부 하루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아침 식사, 속 편한 에너지 스타트, 두부 샐러드와 두부 스무디. 아침 식사는 가볍되 영양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하루 전체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고 점심 과식도 줄어듭니다. 두부 샐러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방울토마토 오이 샐러드 채소 위에 올립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추천합니다.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두부 스무디. 두부 반모, 바나나 1개, 우유나 두유 1컵을 믹서에 갈아줍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아침을 챙겨 먹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아침 권장량 두부 약 80에서 100g. 점심 식사. 든든한 메인 요리, 두부버섯 전골과 두부덮밥. 점심은 활동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 두부를 중심에 두고 곡물, 채소,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두부버섯 전골. 버섯을 다양하게 넣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으면 단백질, 비타민 D, 칼슘이 한꺼번에 보충됩니다. 맑은 국물로 끓이면 속이 편안하고 된장을 약간 풀어 넣으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덮밥. 잘게 부순 두부를 양파 피망과 함께 볶아 밥 위에 얹어줍니다. 고기를 줄이고 싶을 때 채식 기반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간은 간장, 참기름으로 가볍게 조절하세요. 점심 권장량 두부 약 120에서 150g. 간식. 출출할 때 두부 과자와 두부 요거트. 간식은 대부분 칼로리 폭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활용하면 저칼로리 고단백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 과자. 두부를 얇게 썰어 오븐에 구워내면 바삭한 칩이 됩니다. 소금 대신 허브 가루나 파프리카 파우더로 간을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 간식이 됩니다. 두부 요거트. 부드럽게 간 두부에 무가당 요거트를 섞으면 단백질이 풍부한 디저트가 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를 얹으면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간식 권장량 두부 약 50g. 저녁 식사. 소화 부담 줄이는 두부 스테이크와 미역 두부국.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사이자 체중 관리와 소화 건강의 관건입니다. 고기 대신 두부를 활용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칼로리는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부 스테이크. 두부를 으깨서 달걀 채소를 넣고 굽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고기를 줄이고 싶은 분, 야간 위장 부담이 큰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미역 두부국. 해조류와 두부의 시너지는 정말 좋습니다. 미역 속 요오드와 두부 속 칼슘이 만나 뼈와 갑상선 건강을 함께 챙겨줍니다. 또한 미역은 나트륨 배출에도 좋아 저녁 식사로 부담이 적습니다. 저녁 권장량 두부 약 100에서 120g. 연령대별 두부 루틴.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기 단백질 보충에는 두부덮밥, 두부탕수육 추천. 청년층의 다이어트 체형 관리에는 두부 샐러드, 두부 스무디, 두부 스테이크. 중년층의 혈관뼈 건강에는 두부버섯 전골, 미역 두부국. 노년층의 소화 잘 되는 음식에는 두부죽, 연두부, 두부탕. 연령에 따라 조리법을 바꾸면 같은 두부도 전혀 다른 건강 효과를 줍니다. 두부 섭취량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하루에 두부를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영양학적으로 볼 때 성인 기준 1일 250에서 300g, 대략 한 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 두부 활용 팁. 조리법 주의. 튀기면 칼로리가 급상승합니다. 구이나 조림, 찜으로 활용하세요. 신선도 확인. 두부는 수분 함량이 많아 상하기 쉽습니다. 구입 후 하루 이내 섭취 권장. 보관법. 먹다 남은 두부는 물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매일 물을 갈아주세요. 다양성 유지. 두부만 고집하지 말고
달걀, 생선, 콩류 등 다른 단백질원과 번갈아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부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샐러드나 스무디, 점심에는 전골이나 덮밥으로 든든하게, 간식은 과자나 요거트로, 저녁에는 스테이크나 미역국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에 두부를 골고루 넣으면 약이 되는 두부 습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두부에 얽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와 현대의학이 보는 두부를 추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즉, 두부가 실제로 암 예방, 심혈관 질환, 갱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부. 앞에서 두부의 효능과 주의점, 그리고 최고의 궁합 음식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좋다고는 하지만 과연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걸까? 앞에서 두부의 효능과 활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번 5부에서는 실제로 두부와 콩 단백질이 어떤 연구 결과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2000년대 초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콩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부는 바로 이 콩 단백질의 대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는 1999년 공식적으로 하루 25g 이상의 콩 단백질 섭취는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건강 강조 표시를 허용했습니다. 즉, 두부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셈이죠. 특히 한국처럼 육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두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기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 부담을 줄여주는 완충제가 바로 두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뼈 건강과 골다공증.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진행한 5년간의 임상 실험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 중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 감소율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며 칼슘 흡수와 뼈 대사를 돕습니다. 특히 서양 여성보다 아시아 여성의 폐경 후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두부와 콩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즉, 두부는 갱년기 여성에게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뼈를 지키는 천연 호르몬 보충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 예방 연구. 국제암연구기관 IARC와 일본 오사카 대학 공동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섭취가 유방암,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여성들은 서양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절반 이하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두부, 콩, 된장 같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두부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널리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당뇨와 대사증후군. 2010년 중국 상하이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콩 단백질 섭취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두부를 포함해 매일 콩 단백질을 일정량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체지방률이 낮아지고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부가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일 뿐 아니라 대사 전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장수와 삶의 질. 여러분,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 세계 장수 마을로 유명하죠? 오키나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길고 암,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습니다. 학자들이 이들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두부와 같은 콩 기반 식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통 음식인 시마두부는 단단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두부를 매일 먹는 습관 덕분에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충청도 일부 지역 어르신들이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밑바탕에는 두부와 채소 중심의 식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섯 번째, 의사들이 권하는 두부 섭취법. 그렇다면 실제 의사와 영양학자들은 두부를 어떻게 섭취하라고 권장할까요? 하루 한 모 내외 나눠서 섭취. 성인 기준 하루 250에서 300g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조리법은 가볍게. 튀기거나 기름에 많이 부치면 칼로리가 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찌개, 조림, 구이, 샐러드가 좋습니다. 궁합 음식을 곁들여라. 깻잎, 버섯,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고 반대로 시금치, 술, 과도한 칼슘 보충제와는 피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두부 논란에 대한 과학적 해석. 두부가 독이 된다는 말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두부 속 고이트로겐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량, 장기간, 날콩 상태로 섭취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부처럼 가열 응고 과정을 거친 식품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두부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갑상선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 지도하에 소량 섭취는 가능합니다. 즉, 두부가 무조건 위험하다기보다는 체질과 상황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두부와 관련된 의학적 연구와 데이터들을 확인했습니다. 두부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를 지켜주며 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당뇨와 대사증후군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장수 지역 식단에서도 두부는 핵심 식품이었습니다. 즉, 두부는 그저 전통 음식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도 인정받은 슈퍼푸드입니다. 다만 체질과 상황에 맞게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부라는 한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두부가 가진 역사, 효능, 주의해야 할 점, 찰떡궁합 음식, 그리고 의학적 연구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부 건강 체크리스트. 제가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두부 건강 체크리스트는 딱 5가지입니다. 적정량 하루 한 모 250에서 300g 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세요. 조리법, 튀김보다는 찜, 조림, 구이, 국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 깻잎, 버섯, 해조류, 마늘과 함께하면 보약, 시금치, 술, 칼슘 보충제, 과잉은 피하세요. 체질 고려, 신장이 약하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신선도, 두부는 상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당일 소비, 남았다면 물을 갈아 보관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두부는 약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힘.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부 한 조각을 그냥 반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나는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사실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작은 지혜. 그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두부 활용법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두부를 잘 먹고 있었구나 하고 안심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는 조리법을 조금 바꿔야겠다 다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밥상에 두부가 오를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사연 연구소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정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